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나스닥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다우는 0.7%, 나스닥은 0.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지금 화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죠. 제롬 파월 발언이 시장의 하락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제롬 파월이 12월 달에 FOMC 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에 잔뜩 줬죠. 그래서 심도 있는 금리 인하를 얘기했다.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기대를 완전히 쏟아부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1월 달에는 얘기가 달라졌죠.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정치적인 선택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12월과 1월은 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은 제롬 파월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1월은 트럼프의 의중이 실리는 그런 발언이죠.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집권하게 되면 제롬 파월을 자리에서 밀어내겠다는 얘기를 했죠. 자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이 쓰였는지 제롬 파월이 좀 다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CNBC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몇 달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발언했고요.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시장 예상보다 인하폭이 작고 그 다음 속도도 느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보다 인하폭도 작고 속도도 느릴 거라고 얘기한 사람 미리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연준 이사가 그 얘기를 먼저 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건데 속도가 느릴 거고 횟수가 다를 거다. 뭐 그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채 금리는 또 오릅니다. 4.18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면 뭐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금리 인상 쉽지 않고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데 몇 회를 할 거냐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10%도 지금 안 됩니다. 이제 2주 전에 거의 8, 90% 됐는데요. 그죠? 이제 뭐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시장이 이상한 거죠. 뭐 시장에서는 올해 5회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또 5회는 힘들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 6월에 한 번, 7, 8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올해 시장 인하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저께는 0.75%를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오늘은 1.25까지 얘기하는 그러니까 5번, 0.25씩 5번 할 거냐, 0.25씩 3번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번 정도 하면 거의 맞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1% 정도 하락했다가 낙폭 줄이고 끝나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주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죠. 수요가 계속 늘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 AMD가 따라오지만 상관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엔비디아 목표가 상승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유가 됐다 그런 해석을 해보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0.2%, 다우는 0.7% 하락했죠. 다우는 뭐 계속 옆으로 기는 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신고가를 줘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횡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횡보하고 끝나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뭐 신고가 근처에서 큰 변화 없는 흐름. 근데 장중한테 1%대 빠졌었어요. 낙폭 좀 줄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장중한테 1%까지 빠졌다가 막판에 플러스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줄어서 상승폭을 또 줄여가지고 마이너스 0.2% 하락해서 마감합니다. 나스닥도 신고가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다우는 신고가를 갱신해서 가는 과정이고 나스닥은 신고가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인데요. 반도체주 강세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아까 목표 가격이 800불까지 올라서
180%는 30%를 더 올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뭐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브텍스 증진료는 여기서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유가가 고점이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반영한다면 임금 상승률이 시장의 영향이 또 제한될 수 있다. 그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 인플레이션은 계속 행보 내지 소폭 하락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증권 당국이 일부 기관투자 주식 매도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기관투자 주식 매도,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시키고 있는데요. TRS를 통한 공매도 제한을 했고요. 주식 포지션도 줄이지 못하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헤지펀드 매도 거래도 금지를 했다고 하네요. 어저께 미국 중국장이 또 빠졌잖아요. 어제 중국장도 보시면은 1% 또 빠졌잖아요. 일 중국장이 뭐 연일 빠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저께도 아래꼴 생겨는 장중한 3.4% 빠졌는데 이 TRS 통화는 공매도 제한 이런 것이 그 이후에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근데 이 어저께 뉴스를 보면요, 중앙개미가 미 대사관의 SNS 몰려가지고요, 상하이 증시 폭파하겠다 뭐 이런 뭐 얘기도 하나 봅니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사실 중국이 올해 경기 부양을 엄청 많이 했죠. 증시 부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영향을 못 받고, 첫 번째는 1월 23일날 2조 위안 약 370조 원, 그렇죠? 또 인민은행 지준율 0.5% 하락해서 약 1조 위안에 3조 위안에서 570조 정도를 시장에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못 가죠. 그 다음에 1월 28일날은 공매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매각 제한, 주식 대여 금지했죠. 그런데 이것도 또 소용이 없었고, 1월 29일날 국유기업 핵심 성과지표로 시가총액 관리를 추가했죠. 시가총액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고, 1월 31일날 지방은행 수백 개를 통폐합 추진하겠다 해도 뭐 주가 영향 없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주가 영향이 되는 것은 이 공매도까지죠. 공매도 2조 위안, 그러니까 2조 위안 370조 원하고 인민은행 지준율 0.5%하고 공매도 줄이기가 제일 중요하죠. 시가총액까지 하면. 그런데 일단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TRS 또한 공매도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매도 제한하면 주가가 올랐죠. 오늘 중국장이 요 영향을 받는지 봐야 되겠죠. 그 영향을 받는다면 중국장이 오늘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장 코스피 외국인은 올해 6조를 쓸어 담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 전에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기업 밸류안이 일본에서 진행이 됐고, 그게 일본을 신고가를 끌고 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PBR과 ROE 뭐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몇 개의 그 해외 투자은행이 우리나라 비중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사기 시작한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6조 중에 약 한 3조는요 단 3일 만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죠? 밸류업이 시작이 되는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며칠 올랐더니 뭐 밸류업에 뭐 옥석을 가리게 뭐 하는데, 그 옥석 가리는 거 상관없죠. 지금 밸류업으로 오르려면 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못 가게 하고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이 문제죠. 계속 기관이 팔면 날아갑니다. 어제도 기관이 혼자서 7,200억 팔았습니다. 기관의 매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시장의 뉴스를 보면은 밸류업을 통해서 기술주들을 기관이 팔았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기관들이 시장 상승을 좀 방해하는 모습이 좀 있네요. 기관들의 어떤 수급 동향을 오늘 꼭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윗끌려 만겼어요. 근데 재료도 없이 어저께 장중할 때 거의 뭐 3% 근처까지 밀려버렸다 우리나라도 올라왔는데요. 좀 황당하긴 합니다. 어쨌든 기관의 흐름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